안녕하세요. 박장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고조선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진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가 70만 년 전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구석기는 도구의 제작 방식에 따라서 전기, 중기, 그리고 후기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석기가 시작이 되고 신석기는 8000년 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 2000년경에 2000년 전에 청동기가 시작이 됩니다. 청동기가 시작이 되고 이후에 초기철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원전 5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석기에 제가 빼먹은 게 칠해거리를 빼먹었어요. 칠해거리를 하나 빼먹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칠해라는 게 저 사람은 너무나 거칠해만 치중해서 실속이 없어 할 때 거칠해 할 때 그 칠해인가 그 칠해가 맞습니다. 그래서 꾸밈 그런 뜻이에요. 꾸밈이란 뜻이고 꾸미는 거리 하니까 액세서리랑 같은 뜻입니다. 꾸미는 거리다 하면 이게 왜 신석기일 수밖에 없냐면 칠해거리로 쓰이는 게 조가비, 조개 그런 것도 쓰이지만 동물의 뼈 이런 것들이 칠해거리의 재료로 쓰여요. 근데 우리가 귀걸이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작죠. 하면은 구석기에 있었던 그런 메모드 그런 커다란 동물의 이빨이나 뼈를 가지고 칠해거리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칠해거리로 쓰이는 동물 뼈라는 거는 동물이 작고 빠른 짐승이 등장한 이후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칠해거리는 신석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청동기에서 청동기 하면 등장하는 게 고인돌이에요. 구석기나 신석기와 달리 청동기가 되면은 계급이 발생이 되고 고인돌과 같은 커다란 돌이 의미하는 거는 굉장한 권한이 큰 그런 세력이 많은 노동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고인돌을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나오는 게 또 간돌검이 중요하죠. 간돌검이 중요한데 고인돌이 일종의 무덤이죠. 무덤이고 이때 청동기 시대에 무덤이 고인돌만 있었는가 한다면 돌널무덤이나 돌무지 무덤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돌무지 무덤. 그래서 공통된 거를 하나 찾자면은 고인 돌이고 돌널무덤이고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래서 돌이 들어가는 단어로 기억을 해주시면 쉽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초기철기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볼 수 있는 무덤의 형태는 널무덤이나 동무덤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널이라는 거는 나무 널무덤이 많죠. 나무 널무덤 같은 건데 이런 널무덤이나 동무덤의 특징은 이건 하나로 줄여보자 한다면 일종의 케이스라는 거예요. 동무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아리를 2개를 붙여서 안에 이렇게 사람을 넣는 이런 형식의 무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토기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토기. 구석기는 없고 신석기에 가게 되면은 덧, 율, 빛 토기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름 민무늬 토기가 가장 먼저 나온 거고 덧자는 주의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덧무늬 토기고 표현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 덧띠를 쥔 덧무늬 토기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또 한편 청동기로 가게 되면은 덧, 민, 불, 가 토기가 유행을 순서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덧자 역시 두 문자로 외웠을 때 똑같기 때문에
구별해서 외워줘야 합니다. 덧띠 색인무늬 투기가 되게 되고, 민무늬 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송리나 송국리식, 아니면 공귀리식 토기 등이 크게 보면 여기 속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붉은 간토기, 산화철을 겉에 바른 거고요. 예, 이후에 이제 또 철기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던, 민, 검 해가지고 민무늬 토기는 여기서도 나와요. 근데 여기부터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민무늬 토기다 한다면 청동기로 주의해서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덧자가 또 나오는데 여기는 덧띠 토기죠. 그래서 토기를 이렇게 주의해서 이렇게 외워준다면은 토기와 관련된 문제는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덧붙여서 하나 더 하자면 청동기 시대에 암각화가 나옵니다. 암각화는 3개는 기억해야 돼요. 3개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2개. 근데 울주, 대곡리, 방구대, 이 암각화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기억을 할 거는 이 대곡리 암각화에서는 동물 문양이 나옵니다. 동물 문양이 나오고, 두 번째로 이제 고령, 장기리, 알터, 암각화가 있는데, 알터 암각화는 기약 무늬가 나와요. 기약 중에서도 동심원, 이 2개가 주어지는 경우에 2가지 스타일로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어지고 청동기다 라는 거를 암시를 해주고 청동기에 해당하는 다른 보기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이 2개를 바꿔서 장난을 칩니다. 이제 기억을 해야겠죠. 알이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동심원이 있다 한다면 장길이 알터다라고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주의할 거는 알터라는 글을 빼버리고 이것만 주기도 해요. 이렇게 그 경우에도 동심원이란 거를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길게 해서 고령, 장길이, 알터까지 이 정도라도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천전리 암각화가 있는데, 이거는 시대가 이 2개도 지금 신석기부터 그리기 시작했다 이런 이견이 있지만 시험에는 아직까지 청동기라고 출제가 돼서 청동기로 암기를 하면 되는데, 천전리 같은 경우에는 국보예요. 이렇게. 근데 위쪽은 신석기 쭉 이어지다 청동기도 있고 신라시대까지 이렇게 있어요. 신석기에서 신라시대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청동기를 물어보는 문제로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다만 사각형 그리고 방패 모양 그림이 있더라.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적어도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이거는 천전리구나 해서 시대로는 이거는 물어보기가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 2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석기부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거친무늬 거울과 거친무늬 거울이 이때 가게 되면은 잔무늬 거울이 되죠. 근데 우리가 구석기에서 처음에 만능석기, 그 다음에 용도 분화, 마지막에 이제 작고 빠른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크기가 작은 쐐기 등을 대고 여러 개의 돌날 벽지를 만들었다. 이거를 잔석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잘다라는 표현 마찬가지입니다. 잔무늬라는 거는 거친 무늬는 이렇게 무늬가 컸는데 이렇게 표면에 뒷면에 무늬가 컸는데 여기서 이제 작고 세밀해지고 정교해진 거죠. 여기까지 해서 빠르게 복습을 한번 해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청동기에 시작하는 고조선에 대해서 칠판을 지우고 시작하도록. 네, 제가 칠판을 지워 봤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고조선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왕검이 세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어디 나온 거냐면은 삼국유사나 동국통감에 기록된 걸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을 해본 겁니다. 특히나 삼국유사에 보면은 여고동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고동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이 고조선이 세워진 시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나라 혹은 뭐 요나라가 아니고 요임금이죠. 요임금, 요임금이나 뭐 순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국사가 아니더라도 뭐 국어 시간에라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고동시라는 거는 요임금이 통치하던 시대, 그러니까 하나라보다 중국이 이렇게 뭐 하은, 주, 혹은 뭐 하상주, 춘추 전국시대 이렇게 막 나가죠. 근데 이보다 더 위에 있는, 이건 뭐 이제 대놓고 상상 속에 있는 뭐 사망오제가 또 나오고 막 그런 나라에서 통치를 했다. 그러니까 뭐 최고의 어떤 지도자로서 관념상에 있는 존재, 그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요임금이 있던 시대랑 같은 시대에 고조선이 세워졌다라고 이련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여요동시라고 해야 맞을 거예요. 근데 정종이 왕요입니다, 이름이. 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고자를 써서 여고동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고동시라고 하는 거는 고조선이 중국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자 여고동시라는 말을 쓴 겁니다. 고조선하고 관련을 해가지고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는 뭐 고등학교 때도 이 주제가 가장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세력 범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고조선과 관련을 해서 고조선 이제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역사시대와 선사시대가 이렇게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고조선도 그렇고 부여도 그렇고 고구려도 초기 고구려도 그렇고 자료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는 선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유물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는데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는 유물은 거, 미, 고, 비 이렇게 외워요. 거친 무늬 거울과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고인돌 그리고 비파형 동검. 네, 이 네 개가 출토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로는 막 이렇게 될 테고 밑으로는 이렇게 잘라지죠. 아래는 진이 있고 이쪽은 고조선의 범위가 아닌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뭐 예맥족이다. 우리를 이제 예맥족이라고 하는데 부여도 그러고 고구려도 그러고 고조선도 그렇다는 거죠. 그 밑에는 이제 한족인데 대한민국 할 때 한족이고 중국의 대부분을 이루는 그 한족은 이제 우리가 한자 할 때 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족과 예맥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보자면 이 정도 됩니다. 특히나 여기가 이제 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랴오어강 혹은 뭐 요하강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동쪽은 요동, 서쪽은 요서.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다 고조선이. 요령지방이라고 해요. 합쳐서 요령지방에 중심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요령을 중심으로 고조선이 초기에 발전을 하게 되고 세력 범위는 이만큼인데 거미 고비로 앞글자를 따서 세력 범위를 말해주는 유물을 외우자. 이게 가장 잘 나오는 걸 거고 두 번째로 가장 잘 나오는 거는 당군왕검. 이 기록된 역사서가 잘 나옵니다. 역사서. 이게 뭐 처음에 뭐 외우기 싫을 수 있는데 한국사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외워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역사서를 외워보자 한다면 저는 동삼제세 응동신 해서 앞글자를 따서 외우고 있는데 동국통감, 그다음에 삼국유사죠. 없는 거는 삼국사기는 없죠.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다 해가지고 하늘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뭐 곰, 호랑이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을 건국 신화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해서 그런 거를 싫지 않겠다. 그건 역사로 안 보겠다 하는 게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고 반면에 이런 같은 경우는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뭐 신의사관이라고 해요. 신의사관. 뭐 이런 뭐 나라를 세운 그런 인물이 날 때는 막 엄청난 일이 있었고 그거를 당연히 기록을 해야 되고 거기까지를 역사로 보겠다 이런 사관이에요. 그래서 동국통감이나 삼국유사 아니면 뭐 제왕원기, 동삼제, 세종실록지리지, 응제시주, 동국여지 승남이죠. 이 이름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저는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동, 삼, 제, 세, 동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약간 붙여서 이제 이걸 다시 쓴 거. 뭐 신증, 동국여지 승남. 당연히 여기 있으면 여기도 있겠죠. 이거하고 동국통감하고 관련을 해서 표제음주 동국사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게 통감이라는 글씨하고 사략이라는 글씨하고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뭐 기본서가 이렇게 두껍다 하면은 기본서가 있고 요약서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좀 줄여서 쓴 거예요. 사략이라는 말 자체가 약 이렇게 간략하게 쓴 거예요. 통감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 내용에 포함되는 단군 왕검에 대한 기록은 당연히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으로 잘 주어지는 거는 삼국사기나 아니면 뭐 고려사 그런 거는 고려에 대한 역사만 있으니까 당연히 뭐 단군 왕검은 물론이고 뭐 다른 그 전 내용도 없겠죠.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조선시대 뭐 연려실기술 이건 뭐 조선만 쓴 거고 해서 이런 역사서들이 어떤 시대에 한해서만 쓴 거 이런 것들이 오답 선지로 잘 나오는데 우리가 유네스코를 할 때는 오답으로 나오는 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답하고 오답이 아닌 거하고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 부분은 당군 왕검이 기록된 거를 외워주는 게 더 낫습니다. 역사서가 뭐 워낙 많기 때문에 오답으로
던져줄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고 해서 이거는 기록된 거를 외우는 게 더 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단군왕검이 나온 역사서와 고조선의 세력 범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고조선의 흐름을 그려볼까요? 그려보면 2000년경에 청동기가 시작이 돼요. 단군왕검은 2333년 해서 약 2000년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단군왕검이 시작이 됩니다. 단군조선이죠. 단군조선이 시작이 되고 시간이 쭉 가다가 12세기 기원전 12세기 가면은 기자조선이란 게 나와요. 중국에서 기자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우리 흐름은 여기 있다. 뿌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제 16세기 살인파들이 막 이렇게 찾고 다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일제강점기가 들어가면서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부정합니다. 현재도 부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자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가면은 이제 고조선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4세기 말부터 이제 3세기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이때 가면은 유만조선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출제 포인트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구별하는 문제 아니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주고 시간 배열을 해서 순서를 맞춰봐라 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고조선의 세기별 흐름을 한번 시간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쪽이 중심이었던 거는 유령지방, 유령중심 고조선. 고조선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세워졌죠. 2333년에 세워져서 진행을 하다가 4세기 말이나 3세기 초에 가면은 어떤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가 오냐면은 이쪽에 이제 연나라가 있어요. 춘추 전국시대 연나라가 있고 제나라가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특히나 기록이 이제 우리나라 사서도 중요한데 중국 사서 중에 가끔 나오는 거는 관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고조선에 관한 최고 기록이에요. 이게 그래서 최초나 최고 그런 기록이 있으면은 그건 시험에 좀 출제 포인트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기록은 고조선은 제와 교역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이가 좋았다예요. 사이가 좋았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관자가 있는데 여기랑은 사이가 좋은데 여기랑은 이제 사이가 안 좋아요. 어떻게 됐냐면 연이 막 승승장구를 합니다.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연이 왕을 칭해요. 왕. 물론 여기서 왕이란 거는 우리가 이렇게 고대 국가의 발전 과정을 보자면은 군장 국가에서 연맹 왕국 그리고 중앙 집권을 이루게 되는데 어디까지나 지금 말하는 왕은 군장 국가예요. 국가의 발전 형태로 보자면 그러니까 명칭을 왕을 칭했다 이거지 여기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이 왕을 칭하니까 조선 후도 왕을 칭했다. 고조선도 왕을 칭해요. 왕을 칭해가지고 연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연나라의 진계가 고조선을 쳐요. 고조선을 쳐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서방 2000리를 항실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조선하고 대립을 해서 연이 들어가니까 고조선이 크기가 이제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작아지면서 한반도 중심이 됩니다.
한반도 이동이 돼요. 요령 중심 고조선에서 한반도 중심 고조선이 됩니다. 한번 이렇게 영토가 굉장히 축소가 된 거죠. 2000리라는 건 엄청나니까. 3000리 금수강산 하면은 여기서 한 이 정도가 되는데 2000리를 지금 상실을 한 거예요. 한반도 중심 고조선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다시 또 잘 나갑니다. 부왕, 준왕 같은 왕이 세습을 이루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남자 중에서 이렇게 막 굉장히 멋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상남자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관직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대장은 굉장히 남자답다 해서 상대장 이렇게 외워주세요. 박사라는 관직까지 외워주시면 좀 편합니다. 부왕과 준왕이 세습을 했고 상대부 장군 같은 관직을 가지고 있고 박사라는 관직을 가지고 있다 라는 시점, 이 시점이 위만 조선보다 전인가 위만 조선 때인가 그걸 물어보는 걸로 출제가 돼요. 특히나 이거는 이제 고조선도 이때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했으면 이때 당연히 있었을 테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이렇게 나오고, 이게 많이 궁금해가지고 7차 국정교과서를 찾아보니까 이 연과 갈등을 해서 진계가 침입을 해서 밀렸다라는 내용이 아예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렇게 묶어서 해버리니까 참 모호해집니다. 근데 이때건 중요한 거는 위만 조선 전에 이미 부왕, 준왕이 있던 시기에 이보다 전이라고 해도 당연히 그러면 이 시기까지도 해서 이 전 시점에서 이런 관직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 줘야 합니다. 어떻게 기억이 편하냐면은 나중에 위만이 들어온 다음에 위만이 받은 관직이 박사예요. 이거는 지방 장관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위만 조선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때 이제 위만이 들어와요. 위만. 여기는 이제 단군 조선이고 위만 조선이 들어옵니다. 여기 BC 194 이건데 위만 조선은 연나라에 살던 조선인이다 라는 거를 또 강조를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했듯 출제되는 포인트는 우리는 너네랑 다르다 이런 차이점을 중심으로 하나 출제 포인트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누구한테 뭘 해줬다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런 내용도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 할까요? 투. 위만 조선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포인트는 연나라에 살던 조선인이다. 이게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것도 고등학교 때부터 잘 나오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흰 옷을 입고 상투를 틀었다. 흰 옷을 입고 상투를 틀고 천여 명을 이끌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준왕 때 들어온 거죠. 준왕 때. 준왕이 이제 변방의 수비를 맡겨요. 그때 준 관직이 뭐냐? 박사. 박사 위만이에요. 박사 위만. 근데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죠. 해가지고 준왕을 죽이지는 않고 내쫓아요. 어디로 쫓냐면은 준왕이 진으로 갑니다. 그래서 준왕은 이제 나가리가 되죠. 진으로 가서 한왕이 되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건데 우리가 여기서 또 좀 주의해야 할 게 흰옷을 오랑캐 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분 나쁘고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지금 뭐 역사서를 중국의 역사서에 기록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한번 구성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역사서에서 이렇게 오랑캐 옷이다라고 위만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스스로 이게 우리를 이제 동이라고 부르거든요. 동이, 동쪽 오랑캐. 그래서 뭐 동이족 이런 말도 나오고 이제 물론 뭐 이제 삼국시대에 가면은 고려가 이 부분에 이제 고려가 생기면서 신라를 가지고 뭐 동이매금에게 의복을 하사하였다 해가지고 고려도 자기를 중심으로 신라를 동이로 본다 해가지고 좀 비하의 뜻도 담겨 있고 자기 중심적 사고니까 여기서 이제 이입니다. 이 오랑캐, 오랑캐라는 거예요. 흰 옷이.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뭐 안 좋은 이야기는 아닐 수 있는 게 이미 중국 측 역사서에서 옆나라로 간 위만은 자기들하고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애들이다라고 이미 다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 우리가 뭐 인정하고 싶은 부분이죠. 다르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는 다르다. 해서 오랑캐 옷이라고 표현이 나온다고 해도 역사서가 중국 역사서들이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다르다는 거를 지들 스스로 이미 인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봐도 뭐 당황하거나 오답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선인이고 흰옷에 상투를 입고 있다. 그래서 박사위만이 준왕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만 조선이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는데 이제 밑에는 진이 있죠. 여기는 이제 예라는 데가 있어요. 예. 근데 예하고 동해하고 나중에 이제 이쪽이 또 동해죠. 그걸 뭐 구분하는 견해도 있는데 우리는 뭐 특히나 수험에서 그게 뭐 같다라는 견해도 있고 예와 동해는 다르다라는 견해도 있는데 우리가 뭐 특별히 수험에서 그거를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쪽에 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나라 시기가 됩니다. 한나라 시기가 되면 위만조선은 이제 철기 문화를 한나라 시기 전에 본격 수용 하게 되고 일단 철기 문화의 최초 수용은 이쪽이에요. 당군조선. 최초는 아니에요. 본격 수용을 하게 되고 이쪽에 뭐 이제 낙랑 지역이나 여기가 이제 낙랑, 진번, 뭐 임둔, 현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역 명칭입니다. 근데 뭐 낙랑 지역이나 임도 지역으로 막 발전합니다. 이쪽으로 막 넓혀가요. 유만이 잘 나가는 거죠. 이제 잘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중개무역을 합니다. 중개무역. 진이 여기 있고 한이 여기 있으니까 이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계속 가운데서 끼어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군함 같으면은 뭐 이렇게도 가고 뭐 이렇게도 갈 수 있지 않냐 할 텐데 대부분 이제 무역을 한다 그러면 상선이잖아요. 그럼 뭐 이 시대에는 뭐 특히나 무역 같은 경우에 해안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고 유만조선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무역을 막 해요. 하면서 이제 한하고 대립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예에서 계속 유만한테 영향을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이쪽에 있는데 유만한테 계속 영향을 받죠. 받으니까 얘에서 한한테 가가지고 투항을 한 거예요. 투항을 하면서 뭐 더 강하다 생각을 해서 수그린 거죠. 한한테 이쪽에 창해군을 설치를 합니다. 한에서. 그래서 어떻게 한 입장에서는
창해군을 통해 가지고 뭘 좀 해봐야겠다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 위치 자체가 이렇게 잘 되기가 어렵죠. 뭐 굉장히 원격으로 해야 되고 하니까 창해군을 설치했지만 이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창해군 사건도 있고 창해군이 잘 안 되니까 한에서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 서파라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거왕을 압박합니다. 우거왕을 압박하면서 여기도 살려보려고 하고 쉽게 말하면 내 말을 들어라 라는 식의 압박인데 서파가 사신으로 왔다가 이제 이 당시는 이제 우거왕이에요. 우거왕. 서파가 사신으로 왔다가 우거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신의 뭐 요구 그런 걸 다 묵살하고 하니까 관리를 살해하고 도망을 가요. 이제 관리를 살해하고 돌아가는데 고조선에서 이걸 추격해가지고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창해군 사건이나 뭐 서파 사건 이걸 계기로 이제 한 무제가 침입을 해요. 고조선으로. 그래서 고조선과 한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선이 한이 이렇게 고조선을 이쪽으로도 오고 수륙 양면으로 왔다 이렇게 해요. 뭐 기출문제 보면은 이 무제를 문제로 막 장난을 친 것도 있긴 있는데 막 이거는 좀 추접스러운 것 같아요. 볼 때. 오히려 뭐 발해에서 뭐 군왕, 국왕 그거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건데 이걸 가지고도 그렇더라고요. 서울시 시험에서. 그래서 한 무제가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한 무제하고 이제 전쟁을 해요. 한과 전쟁. 전쟁을 하는데 가장 먼저 붙은 데는 패수예요. 패수 전투. 패수가 강일 텐데 그 패수 위치에 대해서는 이제 뭐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 이렇게 있는데 위치에 대해서 이제 뭐 여기다라는 설도 있고 이쪽이다라는 설도 있는데 위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막 있는 부분이에요. 뭐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해서 이견이 있으니까 안 나오겠다 싶은데 나옵니다. 왜냐면 그냥 패수 전투 그래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패수 전투가 잘 나오는 거는 우리가 승리를 했어요. 고조선 승. 그래서 잘 나옵니다. 패수 전투. 그래서 전쟁이 이제 1년여간 막 지속이 돼요.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가, 결과는. 크게 보면은 한이 우리를 공격해서 고조선이 멸망하게 된 게 맞는데, 이제 자세히 하면은 내분으로 멸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이 뭐 완전히 쳐들어와가지고 우거왕을 딱 죽였다 이게 아니란 거예요. 내분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니계상 3이라는 혹은 뭐 이계상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뭐 관직이나 위치에 대한 걸로 보고 크게 어떤 뭐 지역의 지배 세력 해서 뭐 이것도 일종의 군장 중에 하나로도 봅니다. 왜냐면 지금 군장국가고 연맹왕국이잖아요. 근데 위만조선이 멸망했을 시기에는 시기상 그리고 가장 빨랐으니까 철기 문화를 수용한 지도 오래됐고 해서 연맹왕국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물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냐면 군장국가인지 연맹왕국인지 해서 추정은 이게 맞는데 그렇다라는 기록도 없고 아니다라는 기록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근데 뭐 맞다면 이계상 3이 뭐
연맹왕국에서 세력 중에 하나였을 테고, 아니라면은 이 안에서 군장이 아니고 어떤 뭐 직위겠죠. 그냥 고조선 안에 있는. 근데 얘가 이 자리, 이 이름이 나오면 얘가 사람을 시켜서 우거왕을 살해하고 항복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내분으로 멸망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멸망을 하면서 이제 한사군이 설치가 돼요. 한사군. 한사군은 아까 말한 저기 이제 뭐 교재도 있는데 한번 뭐 써주자면은 뭐 낙랑, 진번, 임둔, 현도 이렇게 설치를 해요. 낙랑, 진번, 임둔, 현도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낙랑군, 임둔군, 현도군, 진번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보면은 고조선에 이제 팔조군법이 기존에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팔조군법 우리가 이따가 PPT 자료로 볼 텐데 8조군법이 있었어요. 8조군법이 60여 개로 증가를 하고 풍속도 각박해졌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전쟁의 결과로 나온 건 이거하고 한사군의 설치예요. 한사군은 이제 뭐 진번 같은 경우는 낙랑으로 흡수가 되고, 임둔도 현도로 흡수가 되고, 현도는 밖으로 밀려가요. 막 이제 저항이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진번이나 임둔이나 현도 이거는 다 없어지게 되고 낙랑만 남게 됩니다. 낙랑만 남게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3세기 정도 가면은 이제 대방을 또 설치를 해요. 추가로. 근데 낙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낙랑이 이제 지역 이름인데 낙랑군이죠. 그러니까 사군이니까. 낙랑군. 낙랑군이 중요한 거는 이제 나중에 이 지역은 고구려가 차지를 하게 되죠. 고구려 가면은 고구려의 미천왕 사세, 새 업적에 낙랑을 쳐낸 거, 이게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 사군이 설치가 되고 고조선은 이제 멸망을 한 거죠. 한편 이제 고조선이 있던 시기에 고조선 중에서 이제 이렇게 작아진 한반도 위주의 고조선이 있던 시기, 위만조선이죠. 위만조선이 있던 시기에 위에는 부여가 있습니다. 공조원을 해요. 부여하고 뭐 얘도 있고 동해 옥적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뭐 좀 공존하고 있다는 거, 위만하고 부여하고 여러 나라에 성장해서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이후에 이제 진은 사만이 되죠. 진은 사만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부여에서 이제 위만조선이 무너지고, 우거왕은 이제 위만의 손자죠. 위만 손자. 무너지게 되고, 이제 고구려가 부여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주몽 신화를 보면. 그리고 고려에서 다시 백제국이 나오죠. 백제국. 마한 진한 변환 중에 마한 지역에 54개 소국 중에서 이제 뭐 기존의 목지국이 주도를 했지만 그 사이에 이제 백제국이 세워져서 원조, 비류, 설화 등을 보게 되면은 이런 흐름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 무덤의 양식에서도 삼국시대 가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하는데, 백제도 이제 6세기 성황에 가면은 국호를 남부여다 이런 국호를 써요. 고려도 처음에는 이제 졸본부여라고도 부르죠. 졸본부여.
부여의 경우에도 뭐 동부여, 뭐 북부여, 졸본부여 막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수험에서는 부여에 관한 것도 자료가 굉장히 부족해서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동부여, 북부여를 나눠라. 막 여기가 동부여죠? 동부여, 북부여를 나눠라. 뭐 이런 문제나 그런 거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여도 묶어서 하나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낭낭에 대해서 하나 살펴보자면 낭낭은 지금도 좀 그러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쪽이라고 봐요. 낭낭 아까 지도에 그린 부분. 왜 그러냐면은 점재현 신사비가 나오죠. 88호인가? 기원전 1세기에 나옵니다. 점재현 신사비. 점재현 신사비.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현존하는 그 금성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낭낭고는 이쪽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견이 좀 있는 부분인데 뭐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상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낭낭에 대해서 한 사군 중에서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낭낭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상, 대부, 대장 이 이름은 위만이 있기 전이라는 거 묶어서 외우면 좀 쉽죠. 왜냐하면 박사를 받은 게 위만이니까 라는 거하고 이 명칭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뭐 부여 아니면 고구려 여러 국가의 성장을 할 때도 이런 뭐 관리의 명칭이나 가의 명칭 같은 거는 그 나라를 구별할 줄 아느냐라고 묻는 그런 시험 문제에 모르면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료를 잠깐 보고 이제 이후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의 여러 국가의 성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우고 여기만 지우고 사료를 볼까요? 네, 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료를 보면은 이제 뭐 고조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맨 첫 줄에 나온 거는 이제 신의사관이죠. 신의사관. 대저 성인이 나라를 세울 때 괴력 난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제왕이 일어날 때는 막 보통 사람과 다른 일이 있다. 그래서 신의사관. 신의사관에 대한 설명이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천부인 세계. 천부인 세계라는 거는 뭐 청동검, 청동방울, 청동거울을 이야기합니다. 청동기죠. 청동기. 청동기 시대가 시작될 때 청동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굉장히 강한 세력이라고 했어요. 권력을 상징합니다. 권력. 풍백, 우사, 운사다 하면은 농경을 중요시했다는 거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의 이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곰과 호랑이. 쑥과 마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 이거 우리가 신석기 때 나온 거라고 했어요. 뭐 곰이다, 호랑이다 한다면 토템 해가지고 뭐 정체성. 그래서 뭐 부족의 기원. 우리가 뭐 백마부대, 흑표부대 이런 거 하듯 신석기부터 나온 개념인데 해서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있는데 호랑이 부족은 나가리가 되고 곰 부족과 함께 연합을 해서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8조 군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보통 사료에 이 앞부분을 빼요. 기자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저는 한번 넣어봤습니다. 7차 국정교과서도 보니까 점점점점 한 다음에 여기부터 나오죠. 여기를 뺐어요. 네. 우리가 이제 이게 한서인데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에 이제 사료를 보면 내적 비판과 외적 비판을 한다고 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예를 들면 외적 비판을 해서 이 역사서는 그때 쓰인 역사서가 맞다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서 기자는 인정되지 않는 거고 민족주의 사학자들에 의해서부터 인정되지 않는 거고 오늘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인정을 안 하더라도 이 내용이 뭐 거짓말이겠느냐, 이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상처를 입은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이건 조금 발달된 형태의 형법입니다. 속형주의. 잘못을 했는데 이걸 하면은 그 잘못을 사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주고 이게 어디에 해당하냐 하면은 고조선입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푸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료들입니다. 이건 이제 부연이에요. 그럼 제가 화면을 지우고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